네, 상카튜브 시청자님들 반갑습니다. 자, 5월 4일자 테마 분석실. 자, 이 테마는 꼭 한번 보셔야 된다라는 건데요. 램데시비에 관련된 종목들이 되겠습니다. 지금 한 일주일 전쯤에 램데시비르 뭐 효과가 없다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관련주들이 약세를 보여줬었는데요. 다시금 지난 목요일자, 그러니까 29일자, 현지 시각으로 29일자면은 뭐 수요일이나 목요일 요 사이 되겠죠. 이때 그 미국 FDA 쪽에서 렘데시비르 긴급 사용 승인을 할 계획이다. 뭐 이런 소식이 들려오게 됨에 따라서 지난 목요일에는 뉴욕 증시가 많은 상승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금요일 같은 경우는 경기 하락 둔화에 대한 우려감들 때문에 약세 흐름들을 좀 보여줬는데요. 이 렘데시비르 관련된 이슈가 상당히 좀 많은 것은 좀 유의미한 결과들이 좀 나오고 있다. 근데 이제 부작용으로 남자 쪽에 뭐 약간 좀 소위 얘기해서 좀 고자가 되는 성기능에 좀 문제가 생긴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쉽사리 좀 뭘 못 내놓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치료제 관련돼 있는 이슈로서는 아직까지 살아있는 것은 맞고요. 그리고 구체적인 실험에 대해서는 결과를 좀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사실 기대감이 있는 것은 맞아요. 거기에다가 이에 따른 그 미국에서도 어느 정도 해결책을 최대한 빨리 내놓으려고 하고 있고, 지금 트럼프 같은 경우도 사망자 수가 계속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절차는 절차대로 진행을 하되 임상에 대한 결과를 갖고 진행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지난 렘데시비르 때 전략에서는 제가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도 그럴 것이 벌써 그게 거의 한 일주일이 더 된 겁니다. 그때보다야 주가는 많이 내려왔죠. 그쵸? 게다가 이제 진흥생명과학, 에이프로젠제약은 뭐 합병 이슈로서 올라갔던 거고요. 진흥생명과학은 한 두 번째쯤 놓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그 렘데시비르 원재료를 또 만들어내는 파미셀 되겠습니다. 일단 어쨌든 대장주는 파미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썩어도 준치라고 일단 대장이 제일 좋기는 합니다. 앞서 만들었던 가격 구간대에서 한 22,000원대까지는 갭이 있죠. 이 구간대는 메꿔줄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겠고, 현재 있는 자리가 강력한 지지라인 구간대입니다. 18,000원대가. 그래서 이 자리만 지켜준다라고 하게 되면 22,000원대까지 추가 상승은 노려볼 수 있는 자리가 나올 것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물론 램데시비로 관련된 이슈가 지속적으로 긍정적으로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더욱더 정말로 FDA 쪽에서 임상 승인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물론 아직까지 이게 확실하게 뭐 아주 유의미한 어떤 결과를 갖고 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모든 약에 대한 어떤 기전작용들 자체가 부작용을 수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떤 치료제에 대한 어떤 개념일지 어떤 예방 백신에 대한 개념일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다른 많은 약품들 같은 경우도 임상에 돌입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장 빨리 지금 결과물들을 만들어내려고는 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부작용들이 실제 발견이 돼야지만이 후속적으로 더 좋은 제품들이 또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일단 파미셀을 대장으로 좀 보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풍제약 같이 따라갈 가능성이 높은데, 신풍이는 갭이 나오게 되면 음봉이 좀 잘 나오는 종목이니까 일단 물리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착 실험 좀 하고 빠져나가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말라리아 치료제를 만약에 지금 임상에서 쓰이고 있는 방식대로 한다라고 하더라도 사실 국내 쪽에서는 이 제품 하나만 갖고 매출액을 전 국민이 하루에 하나씩만 먹는다고 놓고 쳐도 매출액을 갖고 500억 이상 올리기가 어렵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제품에 대해서는 생산 원가 자체가 상당히 좀 낮기 때문에 이 주가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그 진단키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단가가 높은 편이에요. 물론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어떤 보관 비용이라든지 어떤 제품의 위생상 뭐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상당히 제품 단가 높은 편이긴 한데, 이런 그 제품들 같은 경우는 일반 알약이라든지 이런 형태의 경구용 제품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생산 단가 낮은 편입니다. 그러면 이를 통해서 뭐 대박 나라 이런 건 얘기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 매출액에 대한 증진만 있다라고 하게 되면 좋겠죠. 그러면 이에 따른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게 이제 파미셀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지금도 뭐 말라리아 치료제는 뭐 판매되고 있습니다. 판매되고 있는데 이게 치료제로서 코로나 치료제로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두 번째니까. 그러면 신풍이는 현재 있는 위치에서부터 매물대가 있는 한 2만원대까지 한번 볼 수가 있겠고요. 진현생명과학은 좀 많이 하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진현이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게 되면 진현생명과학 880억 규모 주주배정 유상증자. 와, 이거면은 사실 진현생명과학이 여태까지 뭐 이렇다 할 어떤 매출액에 관련되어 있는 액션이 나왔냐? 그것도 아니에요. 매출액이 증가가 되고 있는 것은 분명히 맞아요. 작년도에도 400억 정도까지 매출 쳤으면은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면 증자를 들어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이런 이슈가 있을 수 있겠는데, 일반적으로 저렇게 주가 올라갔던 상태에서 증자 공시 쳐버리게 되면은 요 자리는 잠깐 매꾸로는 옵니다. 근데 그런 이슈가 램데시비르 관련되어 있는 이슈로서 한번 올라왔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일정이나 기일이나 차후의 전망들 자체가 좀 멀리 본다라고 하게 되면 긍정적이겠지만, 주가가 갈 때는 간다라고 하더라도 주가가 만약에 여기서부터 뭐 한 6천원, 7천원대까지 내려갔다 올라온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그거를 이용을 하는 게 더 나을 수가 있겠죠. 그쵸? 그래서 반등을 만약에 준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매도하고 빠져나와서 차후의 수급적인 흐름들을 좀 더 지켜보는 게 좋습니다. 뭐 증자 가격 계산하고 뭐 증자 일정이 어떻게 되고 뭐 전망이 어떻네 이런 거 따지려고 하면 머리에 쥐나요. 차라리 속 편하게 반등 줬을 때 매도하고 나와서 다른 종목들로서 공략을 들어가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에요. 굳이 뭐 사서 고생할 이유는 없으니까. 자, 그다음 이제 한올바이오파마. 사실 관련주라고 하기엔 좀 무색할 만큼 주가 움직임들이 좀 미약하죠. 이에 따라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한올이는 오히려 다른 재료가 부각된다라든지 아니면 수급적으로 후발주이지만은 다시금 한 번 더 자리매김하면은 27,000원대까지는 한번 볼 수 있는 구간대 남아 있어요. 엑세스바이오, 자 엑세스바이오도 역시 마찬가지로 가는데, 엑세스바이오는 원래 유동주수가 그렇게 많은 종목은 아니에요. 그래도 뭐 4,000원짜리가 50만 주 정도가량 거래가 됐으니까 그렇게 뭐 적다라고 보기는 어렵기는 한데, 현재는 라인대에서 돌파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요 4,500원대에서도 장대음봉 나왔었던 요 자리 4,800원대까지는 보이네요. 4,800원대까지는 반등 자리 가능하다. 그 다음에 에이프로젠 제약 같은 경우는 에이프로젠 계열사들 합병 이슈로서 올라갔던 패턴이기 때문에 제가 일전에 올려드렸었던 상한가 전망대 시간에서 올려드렸었던 그 전망대로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에이프로젠은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한 2,400원, 그러니까 여기 시가 라인 구간대까지 정도는 반등이 나올 수는 있다. 이 정도까지만 확인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슈도 매일같이 그 부작용이 없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쵸? 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 어떤 약이 부작용도 없이 100% 확실하다라고 해서 나온 약은 없어요. 감기약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모든 쓰는 그 처방전에 따라가는 약들 자체는 대부분 다 부작용이 있습니다. 사람 몸이 매사 다 똑같은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유의미한 데이터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FDA 쪽에서는 긴급 사용 승인을 내릴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농후한 만큼, 그리고 당장에 우리 주말 휴일사에 나왔던 이슈가 월요일째 긍정적으로 먹혀 들어갈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확인을 좀 하시고 가시되, 또 남아있는 시간 동안에 또 어떻게 나올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장 개장하기 전에 종목이나 뉴스들 꼼꼼하게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 수급적인 상태로서는 이 정도까지는 간다, 이 정도까지 움직일 수 있다 라고 한번 보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더불어서 램데시비르는 가장 유력하게 임상시험이 많이 또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이슈는 좀 탈 수밖에 없다. 대신에 확정적으로 나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사이의 기대감 때문에 추가적인 반등 정도까지는 가능하다. 그러니까 반등이라는 점 명심하셔야 돼요. 새로운 파동이 아니고 반등.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 빠져나올 수 있는 타이밍 자리 한번 잡는다 라고 보시고, 뭐 거래량이 없는 한올하고 엑세스 빼고 진원생명 유증 관련된 이슈, 에이프로젠은 뭐 합병 관련된 이슈,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뭐 멀쩡한 거는 그냥 파미하고 신풍제약 정도가량에서만 대응은 온전히 좀 가능할 수 있겠네요. 진현이는 반등 나오게 되면은 뭐 속 편하게 좀 빠져나오시는 것도 하나 방법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고가에서
주주 배정 증저 쳐버리면은 뭐 어쨌든 의도는 뻔하다라고 봅니다.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램데시비로 관련된 이슈 종목들 테마 분석 한번 해드렸고요. 이 점도 잘 체크하셔가지고 월요일자 대응 전략, 그 다음에 수익 잘 한번 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